리더는 타고나는 것입니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유명한 회사들 또 탁월한 경영자들을 보면서 리더는 타고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출중하고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가, 나와 다르다 그런 느낌의 어떤 인물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선입관념은 리더는 타고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업을 많이 방문하다 보니 각 기업마다 경영자를 보게 되잖아요. 최고 경영자를 만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이 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만나는 회사에 상당히 많은 회사가 수익성도 좋고 내실이 있고 회사 경영도 매우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성격이요, 외향적인 사장님도 계신가 하면 매우 내성적인 사장님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장님이 계신가 하면요, 절대적으로 외부 사람을 안 만난 사장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장님의 성격이요, 외향적이면 사업이 잘 되고 내성적이면 사업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탁월한 경영자가 회사 경영을 탁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또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 사업가는 따로 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하는 공장을 보면 제가 보기에 이 공장, 이 회사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그 사장님의 성격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의견을 내길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할 수 있을까요? 결론,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결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리더는 타고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타고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들어진다고도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회사라도요, 결국 그 회사에 특징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그의 성향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그 조직이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또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깊이 보게 됩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적인 것과 관계없이 후천적인 많은 것들이 리더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리더의 어떤 성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과도 매우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특정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사업가다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업을 매우 잘할 것 같아 보이는 성격, 또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누구라도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모방하는 태도를 가지고 최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나와야 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역할 분담할 것인지, 또 내 중심의 팀워크를 잘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회사와 공장을 보면서 사장을 보면 그 회사의 현재와 미래가 다 보인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사람마다 다르다, 개성이 다르다,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장의 리더십 스타일은 그 사장의 고유한 특징이다 라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의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극대화시키는데 도전할 것을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는 같이라는 동료, 팀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것인가,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일을 잘하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 사람 칭찬에 너무 인색하지요. 특히 리더는 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주의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야단하고 지적하고 꾸중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지만 칭찬과 격려는 약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기회가 있어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에 교육생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업 문화가 우리하고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로 수직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업 문화, 조직 문화는 수평관계였습니다. 상호 존중에 대한 것이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교육 시간에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공감대 형성에 대한 용어였습니다.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테크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전원 발표하게 할 것인가, 또 경청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잘 또 따르고 동의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가만히 보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느꼈던 생각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칭찬과 격려에 대한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잘해도요, 엄청나게 과장된 몸집으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유명한 경영자가 있었잖아요. 잭 웰치라는 분이요. 잭 웰치라는 분의 주특기가 칭찬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요, 조그만 메모장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라도 잘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업 문화가 우리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교육을 다 마치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 어떤 그런 수평 문화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잭 웰치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특강 강연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 강의에 참여했죠. 잭 웰치 본인이 당사자가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들은 잭 웰치의 칭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잭 웰치 본인은 조직 문화, 동기부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매우 궁금해서 저도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고객 관점이었습니다. 고객 중심이었어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제조업으로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면 그 고객이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했던 기억나는 단어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우리의 지원 때문에 성공한 고객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또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에 대한 어떤 고객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산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엘리트들이 또 똑똑한 사람들이 각 부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머리싸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산제도가 고객의 만족도에, 제품의 성능 향상에, 또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전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는 강조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과 일이 과연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어떻게 결부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는 말하기를 예산제도라고 하는 모든 제도는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고객 관점, 고객 만족, 고객 감동하고는 전혀 상관관계 없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있었고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또 거기에 고객과 가까이 가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사와 조직,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일치하는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장려할 필요가 있죠. 공감할 필요가 있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관계없는 활동, 조직의 목표 달성에 또 방향성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페널티 내지는 경고 내지는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또 업무에 대한 정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리더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또 리더는 회사의
조직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격려할 것인가, 그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다만 무엇을 위한 칭찬인가,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할 걸 특별히 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가끔 한 번씩 이 사람하고는 같이 일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드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과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었죠. 다행스럽게 몇 번의 만남의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우연하게 만나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실제 저는 거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을 가장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대응하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남이 여러 번 겹쳐지면서 드디어 함께 일할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그분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되었고 동업자가 되었고 또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면, 목표가 있으면, 또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도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저를 100% 신뢰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계속 지켜보면서 어느 날 오픈마인드가 되어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저를 지켜본 과정에 대한 내용들과 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저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저의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갖추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려면 3년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일본 분들은 매우 신중하여서 거래를 틀려면 처음부터 오픈마인드에서 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그맣게 일을 벌려보고 또 지켜본 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서 마치 양파 껍질을 깨는 것 같은 분위기로 한 걸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무려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일본에 수출하고 싶어서 저와 함께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음 같은 제안을 했었거든요. 일본 업체가요. 품질 테스트를 해야 되고 내구성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급한 우리 한국 자동차 부품 사장님께서 1년 6개월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절을 완곡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3개월, 6개월 만에 결론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급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은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그냥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어느 사업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누구하고 거래할 때 본격적인 거래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를 바라본 다음에 이분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함께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그는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네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하잖아요. 그걸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목표와 집념과 방향을 올바르게 잡은 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될 때까지 밀어붙이면은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 어떤 걸 이루고 싶은가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마음으로 준비가 다 되면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